안녕하세요. SK 브로드밴드 한빛방송 특집 대담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의 힘 진행의 아나운서 이지영. 개그맨 이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2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반가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세 분이시죠. 윤하섭 안산시장님, 박승원 광명시장님, 임병택 시흥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엄마 평범한 소년들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낼 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뵙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요즘에 약간 좀 시국이만큼 좀 맞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기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시장님들께서 방역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자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미래를 네. 준비하는 조금 밝은 내용도 저희가 한번 네. 담아봤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도착해서 놀랐는데 사실 시흥이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사실 이곳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 엄마니까 우리 아이와 함께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여기는 첫 번째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를 빨리 만들어서 네. 아이와 함께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의 소개를 좀 듣고 나면 다음에 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임병태 시장님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이 어이도라는 곳이 지금은 육지와 붙어서 지금 육지화 되어 있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섬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전 선사시대 때는 또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패청 유적이 다수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곳이 오. 이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이곳에 선사 유적을 우리가 기념하고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 최초의 이제 국립박물관이고요. 이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번듯한 느낌이실 거예요. 직접 보시면 우리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 무늬 토기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이 디자인은 켜크에 쌓인 이 역사를 또 표현한 그런 곳입니다. 이야, 네, 이상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문학적 감성이 제가 좀 많아요, 정말로. 그런데 사실 여기서 빼먹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현 시장님. 네, 제가 알기로는 국문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곳에 오면은 뭐 시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아니, 한 편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시가 자판기도 아닌데 누르면 나와요? 아유 다 여기 다 계셔요. 지금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표정이 네, 미리 준비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태주 시인의 안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조금이라도 우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하나 낭송해드립니다. 네네네.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끝. 나 소름. 소리 끝이에요? 잠시 나 눈물 나가지고 좀 못할 거 진짜로. 잠깐만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나 정말이에요. 지금 눈물 너무 나는데. 아 거짓말하지. 어머 진짜. 촉촉해. 어머. 코로나19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 윤하섭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임명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늘 시민들의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또 그렇게 근데 깊은 뜻이 우리는 있었군요. 그냥 확진자 한 명 이렇게 떴다라는 보건소장의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늘 건강한 소식만 들으면 그것만으로 늘 큰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요. 안부라는 시가 갑자기 떠올라서 야 정말 저희가 오늘 특집 대담
시로 여는 문을 여는 정말 아름다운 대담이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좀 피폐해진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우리 시장님의 이렇게 짧은 시 한 편이 좀 마음을 좀 사르르 녹여주는 것 같아요. 시 말고 우리는 그냥 시 말고 삼행시 한번 가보죠. 삼행시도 어려운데 뭐가 있을까요? 잘해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진짜 오늘 힘들다. 아, 진짜 오늘은 속마음이고 오늘 오늘 힘들다. 힘들다. 오늘 힘들다. 인정 오늘 인정. 진짜로 오늘 힘들다. 힘듭니다. 오늘 진짜로 힘듭니다. 예, 예. 하나, 둘, 셋. 이 이제 안산시하고 광명시하고 또 시흥시하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 도. 도시의 활력은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 광명 시민 여러분, 시흥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우리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사실 우리 광명, 안산, 시흥 코로나19의 대응 어떻게 했고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안산에는 또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하섭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안산하면 코로나 19가 그 바이러스가 그 처음에 확산되니까 제일 걱정한 곳이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또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예방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그 자가격리자에게는 그 해제하기 전에 하루 전에 저희들이 그 진단을 해서 그분의 상태를 보고 또 그분들한테 직접 그 핸드폰을 줘서 영상 통화를 하게 해서 그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우리 광명도 시흥도 함께 대응을 철저하게 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수성 때문에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가장 열심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방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찾아온 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흥 씨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처음만 하더라도 무척 힘들고 두려웠었지요. 예, 두려웠었는데 이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또 신속한 소독과 방역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을의 안정적인 관리까지 이렇게 3박자를 갖춰서 지금까지 그래도 충실히 대처를 해오고 있고 이 경험이 이제 쌓였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되게 뭔가 큰 나무 옆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시흥 시민은 아니지만 네. 뭔가 좀 안심이 됐고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안산 광명에 배운 겁니다. 예, 저보다 인상의 선배님들이신데 우리 선배님들 예, 많이 우리 시흥 씨 사랑해 주시고 예. 시흥 시장님이 윤하섭 시장보다 한 수 위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에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그렇죠? 사실 광명시가 바로 서울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 맞습니다. 광명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거든요. 서울로 출퇴근 인원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교통 인구 인원이 이동하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비교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가장 고마운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 뭐 안산, 시흥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광명 지역사회 2차 전파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전파되신 분들이 가족한테는 일부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그 이상의 지역사회 전파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염되신 분들 한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저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방역하고 시민들이 나서준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코로나19 겪으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를 안 갔고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셨고 처음으로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걸 좀 받았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생활 속에서 좀 무뎌지지 말자라는 게 항상 생각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겪으시는 우리 시장님들은 더 이게 문자 뜨고 무슨 일 날 때마다 좀 초조하실 것 같아요. 시흥 시장님은 어떠셨어요? 확진자 우려성이 높다. 또 마침내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단 당장은 확진자와 그 가족들이 자가격리되어야 되고요. 접촉자를 구분해서 일단 2주 동안 회사도 못 가게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되고. 시정을 살피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뭐 힘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독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흥은 가장 먼저 이제 대구가 터지기 전에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그 당시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아주 희박할 때 시흥은 이제 한 가족, 일가족 3명이 동시에 발병한 사례가 2월 초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저 마을에 시장이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천막을 쳤지요.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 앞에 천막을 치고 2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함께 방역도 하고 마을 분들 만나서 동료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또 그러한 희망을 또 얻게 됐죠. 네. 우리 박성훈 시장님도 기억에 네.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스톱 기부 릴레이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성금 릴레이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120여 분이 참여했거든요. 그 중에 2분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 기부하신 분이 세터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부로부터 그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그분이 처음에 기부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나시는 분이 전통시장에서 호떡 장사하는 노 부부세요. 70대 노 부부신데 그분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고 늘 그 꿈이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금 500만 원을 내주셨어요. 호떡 파셔서.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멋지다라고 생각해 주신 우리 시장님의 마음도 정말 멋지신 것 같고요. 말씀처럼 시민들을 위로해주는 역할도 이제 시정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하섭 시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첫 환자가 3월 7일이었어요. 3월 7일이었는데 여기도 3월 7일 79세, 73세의 어르신들인데 그 자기 아들 집에 갔다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갔다가 감염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곧바로 보건소에서 이제 그 검체를 해서 양성으로 났는데 그때 첫 환자를 대할 때 처음에는 좀 덤덤하기도 했지만 안산에도 코로나 확진자를 갖게 됐구나 하는 그 불안감이 그 누구보다 더 컸어요. 사실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거리는 멀어도 마음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는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네, 그래요. 우리 저 노가리 사가세요. 노가리. 네, 닭 국산이라 맛있어요.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딱 띠라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돼야만요. 1월 17일에 심었죠, 지금. 1월 17일에 심었습니다. 큰 거. 우와, 아니죠. 소비자는 좋죠. 이 아까움을 버리라. 예, 근데 이렇게 탐스러워. 된장에 이렇게 탁 쌈해 먹으면 이게 찐네. 이거 안산팜이잖아요. 집에서 살짝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이도를 중심으로 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 보릿고 계절 그 드라이브 스루 회 서비스라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오이도 전통시장에도 1억 원 옥상 출입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왕소라? 네, 왕소라. 네. 오이도 놀러 오시는 분들이 다 이 시장을 들려서 꼭 쇼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 싶고 이 공간이 정말 좋네요. 우리 시민도 좋고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된다라면 엘리베이터가 더 우선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렇게 좀 호소하는 우리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통하면서도 좀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그 간담회를 할 때의 취지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데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고 무겁죠. 근데 이제 뭘 느꼈냐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시가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참으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간담회하면서. 그 많은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간담회를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그 지역경제 생태계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제일 무너지는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날 전통시장 장보기도 하고요. 저도 시장에 가서 장도 몇 차례 받고 가서 빈대떡 먹으면서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막걸리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놀이했고요. 네, 맞아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듣고 진솔한 이야기. 네, 나오거든요. 근데 또 한 병이 두 병 이렇게 병이 많아질수록 얘기가 깊어지거든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우리 윤하수 시장님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안산 막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저는 이번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르신들, 또 그다음에 그 학생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그분들의 관계자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지원 방법들, 또 그다음에 대책들 이런 것들도 논의하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해는 가지만 서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느끼고 또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총량으로 보면 마스크도 저희들이 한 73만인데 마스크도 한 330만 개 정도 나갔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이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많은 마스크가 지원이 됐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각지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각지대가 없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시행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시흥의 임벽태 시장님도 아마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직접 이렇게 대면하시면 유독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아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일 텐데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집니다.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위기는 힘든 사람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오면 직접적인 생계 타격이잖아요. 그나마 큰 곳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자산가 분들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 세상 그리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재원의 분배라든지 정책의 우선순위의 결정. 예전에는 10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라면 그 100억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이런 세상.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재난기본소득도 2월, 3월 정말 어려웠는데 4월에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으로 풀리면서 그나마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듯이 아마 큰 틀에서의 그런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겠나. SK 브로드밴드 한빛방송 특집 대담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의 힘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민선 7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2년이 지났다는 거는 저희가 2살을 더 먹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시장님들도 2살 더 드셨다는 사실 이제 처음 봤을 때하고 시장님들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조금 더 여유로우셨고 조금 더 뭐랄까 이제 좀 따뜻해지셨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정말 파이팅이 넘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 입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좀 따뜻함이 묻어나는 뭔가 좀 훈훈한 돌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옷 스타일하고 머리 스타일은 그대로입니다. 네.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네, 그때도 네. 요 스타일, 지금도 요 스타일입니다. 네. 똑같아요. 저는 살이 좀 쪘고요. 자, 우리 시장님들 한 2년 정도 우리 시장 생활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우리 임백택 시장님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짧게. 느꼈다니요? 네. 많은 것들을. 네, 시장 생활 2년 하시면서 네. 이제 나를 돌아봤을 때. 늘 마음가짐은 이 시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죠. 근데 시장이라는 일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인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 바쁘고 힘들구나. 정말로 시장의 생각이 또 시장의 그림이 시장의 정책적 제안이 한두 사람의 아니라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구나. 막중한 자리구나.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정말 더 잘해야죠.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초보 시장으로서 좀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다라면 이제는 좀 더 넓게 보이고 더 깊게 보이는 이런 좀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좀 더 힘내서 시흥의 미래 멋지게 설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앞에 미래 계획도 많이 세워야 하지만 지난 2년을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나 아마도 세 분은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윤하섭 시장님은 시민과의 약속 어느 정도나 실천을 하셨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또한 2년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면 준비 단계에 있다 할 정도로 그 정책들이 추진이 더디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느끼냐가 이제 사실은 시민들의 평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시장은 의무와 책임, 결과까지 이게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겁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것을 잘 진행해 나가야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성원 시장님도 2주년 지난 2주년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 돌이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커진. 옛날에 김우준 회장이 쓴 책으로 기억하는데 태산은 없고 할 일은 많다. 역시 지금 국문과 근로승부, 국문과. 지금 이제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계속 질문하죠. 어떻게 일할까? 누구랑 일할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뭐 늘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답을 찾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 답이 최고의 정답인지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이렇게 더딘가 스스로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 광명시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그 공약을 잘 지킨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는데 공약에 대한 준비는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새롭게 주어지는 과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까 늘 고민하고 있고요. 개발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성숙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늘 하면서 늘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뛰려고 하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소통 스피커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거 우리 어이도 수산물 직판장이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지금 시루도 되고 온누리 상품권도 되고 한 가지 진짜 단점이 있어요. 이게 주차장이 너무 주말되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임백택 시장님, 어이도 전통수산시장을 인정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뭐니 해도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지를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이도에는 선사유적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햇빛을 가릴 만한 그늘막이나 쉼터가 없습니다. 그런 정자나 쉼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오이도 그 제방에도 그런 쉼터나 차각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야간 연장 개방도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참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시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우리 시흥시민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좋았죠. 예, 두 네. 분 다 네. 예, 정말 진솔한 삶이 느껴지시는 멘트와 억양, 네. 너무 교양과 좋아요. 품격이 높여지시는 또 임상호 회장들이 예,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 당연히 우리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이 잘 되기 위한 좋은 쇼핑 환경 조성해 드려야 되고 또 주차장과 같은 부대 시설 꼭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예, 제가 우리 상인회 회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예, 차근차근 정말 게으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이도라는 곳이 우리 시흥시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또 마침 또 우리 경기도 지방항으로도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이도 일대가 대변화를 5년 내에 대변화를 겪게 됩니다. 차근차근 지금 주셨던 말씀들 예, 실천해 나갈 겁니다. 예. 야, 훈훈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생활들 하고 계시는데 이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시민시장 주변에 1,500여 가구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시장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협치위원회를 발족시키셔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50점 드리고 싶은데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50점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시장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 50점은 남은 2년 동안 그 열심히 하셔서 50점 꼭 받으셔서 100점짜리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50점 드렸습니다.
야, 시장님 50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로는 100점 100점. 시장님이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과찬이고요. 우리 이제 그런 말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꾸 책임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시민시장이 안산에 이제 재래시장이 하나 있는데 이제 등록시장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주변이 옛날에는 주거 환경이 그렇게 지금보다는 훨씬 열악했는데 지금은 주거 환경이 바꿔져서 시민시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민들하고 잘 협력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진짜 제가 만약에 외국에 살았는데 이런 정책으로 뭔가 좀 따뜻함을 느꼈다면 그곳에 정말 평생 살고 싶은 그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사실 거예요? 그거는 끝난 이후에. 일단은 네.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네. 강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박성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소통이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그 시민들과 함께한 500인 원탁회의가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원탁회의를 통해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도 시정에 반영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박성원 시장님, 광명시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광명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광명에 살고 있다면 부러워할 정도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시고 띄워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제가 문화예술 분야로 밴드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 광명시에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또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네, 시장님, 저희가 광명시가 작년에 청년 친화도시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어떤 청년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청년들을 위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네. 저는 네. 이제 광명 우리 시민 여러분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네. 칭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질문이 정말 쏟아지네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시민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토론은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다 보면 거기에 합의점이 모아지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냥 저의 평상시의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이 말씀하신 네.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짧게 답변을 드리면, 청년들과 제가 토론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현재 정책을 세워가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개관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창업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광명의 광명도서관과 한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 2개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고, 평생학습원에 구 평생학습원에 한 개 층을 청년동으로 만들 거거든요. 거기 만들면 청년들이 모여서 모든 협업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청년 정책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시장님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네. 약간 연기됐던 경우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네, 좀 먼저 궁금합니다. 안산 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안산은 반월 시화공단의 배후 도시입니다. 네. 공단이 무너지면 안산의 발전은 없다, 이런 극한적인
이야기를 저는 맨날 하는데 사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공단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모든 수출도 막히고 국내 생산도 막히고 그러면 부품도 막히고 원자재 막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당사자인 회사 경영자들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또 저희들은 경영연합회하고 경영인연합회하고 같이 오랫동안 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안산에는 지역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전철이 6개 노선이 통과하기도 하고 모든 국내의 고속도로는 다 안산을 경유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시내의 교통망의 개선, 정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정책 우리 임병택 시장님도 준비했거든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어떤 정책 준비했는지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감짝 놀랍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 놀라야 다 할까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놀라실 거예요. 네, 시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시흥입니다, 여러분. 예, 훅 들어오시네요. 네. 훅 한번 가봤습니다. 네, 아니, 시흥이라는 도시의 이름 뜻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흥함이 시작되는 것, 시작하면 흥하는 것. 실제로 잘 만들어내십니다. 좋은 뜻이에요. 실제로 네. 비로소 진짜의 흥함의 함자. 네. 좋은 도시인데 올해 당장 이제 8월 달과 9월 달을 좀 주목해 주실 게 이제 코로나 위기가 잘 극복된다는 전제 하에 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우리 시흥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이 오이도라는 곳에서 바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오늘도 그 현장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그 사업이 잘 돼야 인근에 해양 레저와 관련된 다양한 호텔 리조트 관련 사업들, 또 해양 생태관, 그다음에 이제 관상어 집적단지, 뭐 또 우리 시흥 시민 리조트 사업 등이 한꺼번에 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흥이 오이도처럼 바다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예, 며칠 전 바로 어제는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시흥의 100호 지구를 경제자율구역으로 지정한 아주 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공 서핑장이 오픈되면 시흥으로 놀러 오시흥. 끝에 또 깨알 개그를 잠깐 녹였습니다. 감사 시장님, 감사하시흥. 예. 감사하시오. 좋았어요. 대단하신. 흥이 나지요. 네. 광명 어떤 정책들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올해를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을 전 동에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 10,000원씩 내는 주민세를 다시 주민한테 돌려드리는. 그래서 동에서 우리 동네의 주민세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토론해서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하는. 그래서 그 대신 3번 이상 모여서 주민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환원 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전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네. 저는 한 도시의 성장은 주민의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를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사업이 74만 평이 진행되는데 땅이 거의 광명에 있어서 시흥시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유통단지,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광명으로서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그 사업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잘하면 광명이 자립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잘 진행할 생각이고요. 네, 재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오늘 우리 쪽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렇죠. 누가 또 아프진 않나, 또 힘든 분 없나 계속 돌아보는 게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지방의 힘을, 지방자치의 힘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곳이 조금 위험하다, 좀 어떤 위험이 닥쳤다 하면 옆 도시에서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참 좀 훈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임병택 시장님은 지방자치의 방향,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정말 주민이 주인인 세상, 또 시민 주권, 우리가 또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실질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행정의 힘만으로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던 그전 관제 행정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코로나만 보더라도 공무원의 힘만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주민분들이 곳곳에서 마을에서 방역 활동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그 방역의 최전방의 당사자로서 활동들 해오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국가라는 공동체, 지방정부라는 공동체가 유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더 주인 대접해드려야 되죠. 그분들을 더 주권자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제 지방정부에 맡겨줘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그 권한을 다시 또 주민들께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정말 주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의 진정한 시대가 와야 되고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새로운 새 장이 열리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근데 되게 엄청 똑똑하시고 말씀을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멋있습니다. 제가 각 지역의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 살고 싶은 도시. 정말로 고민 더 하세요. 이번에는 그럼 우리 박승원 시장님의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지방자치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미가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게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2배밖에 못 옮긴다고 하죠. 근데 개미가 그렇게 많은 그 체중 이상의 그 무게를 옮길 수 있는 것은 6개의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을 분산시켜서 함께 간다는 거죠. 저는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 지방정부한테 많은 권한을 분산시켜주고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가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방정부가 가장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과정에서도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더 훨씬 자기 역할들 다 해냈거든요. 그것들이 모아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 힘이 다 중요하지만 지방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었을 때만이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지방정부의 힘, 우리 주민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 과정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지방 정부의 힘과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한섭 시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경험을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이 지방정부가 성공하는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과 이것이 이제 독립성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결론까지도 도출해냈고, 그래서 특히 그러다 보면 지방 정부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절감하게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분 시장님과 함께하면서요. 네. 그동안의 방역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네. 뭐랄까 우리 시장님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찐이다. 네, 정말 찐. 정말 찐 사랑이다라고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시민
시민분들께서 이야기를 또 몇 분이 해주셨잖아요. 그 마음도 정말 찐이었습니다. 찐 사랑을 느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분들께 좀 지쳐있는 우리 시민분들께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실까요? 시흥시장님부터. 네,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극복해 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이 임병택 시흥시장도 제게 주어진 이 시장직 정말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흥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테니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위기 꼭 극복해 내고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시흥시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흥으로 오시흥. 네, 이번에는 광명시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전에 짜는데요. 네. 우리 이렇게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일단 끝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네.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전국에 계신 의료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고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보다 더 열심히 잘해주신 분들은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하석 시장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실지.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시민 여러분이 잘 지켜줘서 안산이 청정 지역이라는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같이 시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꼭 저가 나타나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이 찐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 분 모두 다 찐이십니다. 정말 다 찐이시고요. 네, 정말 멋진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흥, 광명, 안산시장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세 분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생각나시나요? 제가 세봤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는데요. 시민 여러분과 함께여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여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말 저조차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네. 이렇게 시정 운영 멋있고 행복하게 잘 해나가리라 믿고요. 네.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마무리를 우리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서 끝낼까 합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자는 뜻에서 힘내세요라는 말을 크게 외치면서 이 자리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민 여러분이라고 외치면 모두 함께 힘내세요라고 외치면서 이 자리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자,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